할 때 보면 이번에 목소리가 달려가 강철수 됐다 뭐 루이 암스트롱 됐다 난리가 났는데 제가 그때 느꼈을 때는 마치 이 멘트하고 뒤에 주먹을 쫙 받잖아요. 타이밍을 못 맞춰. 꼭 기침하고 설사한 듯한 그런 느낌이 나는데 이 사면 얘기 한번 넘어가 보죠.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가 31일 날 경기도 하남의 신장시장을 방문해가지고 대통령의 사면 권한이 남용되지 않도록 이게 이상해요. 위원회를 만들어서 뜻을 모고 여기서부터 송 작가 월계수에 대하듯이 얘기를 합니다. 투명하게 진행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애매하죠? 이 얘기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얘기를 했고요. 송 작가가 한번 얘기를 해주시죠. 박근혜 전 대통령의 특별 사면에 대한 논란에 대해서 보도가 있었어요. 국민 뜻에 따라서 제도적인 제한이 가능한가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걸 한번 얘기해 주시죠. 이게 이제 사면제라는 그러니까 영어 이게 어떤 상황에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도 안 물어봤는데 그냥 혼자 얘기하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글쎄요. 뭐 누가 물었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아마 자기가 그거겠죠. 친박표까지 쭉 끌어담고 싶어서 오바를 하면서 던진 멘트가 아닐까. 그러니까 안철수는 물리적으로는 절대 당대당이 됐든 뭐 어떤 정책이든 연대하지 않겠다. 자기만의 길을 가겠다. 큰 소리를 치고 있습니다만 거기에 국민들한테 그러나 나를 보고 저쪽을 지지하는 국민들이 나한테 표를 던져주는 건 감사히 받겠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차용증을 안 써도 돈은 저한테 빌려주세요. 뭐 이런 얘기랑 똑같은 거거든. 갚지도 않을 거면서. 근데 지금 요 부분에 지난달 31일 경선 과정 중에서 이 얘기를 했다는 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박근혜가 구속이 되자 돌아서서 사면이나 용서나 이런 말들을 한다는 자체가 굉장히 국민 정서상으로는 위험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걸 문재인 후보가 그렇게 얘기했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내용을 가장 먼저 꺼냈다는 거죠. 양자구도를 하려고 지금 땡기려고 많이 하는 것 아닐까요? 저는 이게 양자구도론보다는 양자구도가 이제 안 되더라도 자기는 보수표를 땡겨야 되니까. 필시 앞의 정권 그러니까 이명박근혜 정권에 대한 어떠한 형태든 정권 순회에 대한 구속 수감이 있을 것을 예감하고 이거를 미리 제도적인 차원에서 준비하려고 하는 굉장히 폭넓은 포석이다. 즉 이거는 박근혜 용인뿐만이 아니라 이명박도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네 표도 도. 그렇지. 그러니까 어찌 보면 거꾸로 얘기하면 이명박 측에서 딴 건 몰라도 요거는 좀 준비를 해줬으면 좋겠어. 내지는 요런 정책은 좀 네가 안고 가줬으면 하는 거를 보여줬으면 좋겠어 하는 걸 미리 던진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거는 사면권에 대한 국민들의 부정적인 인식이 있으니 사면위원회 같은 걸 만들어가지고 그 사람들 안에서 법적으로 진행을 해서 그 안에서 의견이 좋게 나오면 가자. 뭐 이런 거거든. 지금까지 다 그렇게 했잖아. 지선에 이제 욕먹을 똥 안 묻히고 그냥 똥 닦겠다는 얘기랑 똑같은 얘기인데 요식행위지. 뭐 어차피 예전에도 그렇게 했는데. 그러니까 그런 제도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전직 대통령 특히나 박근혜나 이명박이 이 제도를 안 썼어요. 그냥 지가 독선적으로 그 대통령 권한으로 있는 특별 사면권을 남용을 해가지고 애들을 풀어줘 버렸단 말이야. 그러니까 정식 사면위원회를 통한 이거가 제도상으로 현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사용을 안 했던 전례가 있는데 이걸 왜 굳이 떠나갖고 명문화하려고 하고 준비를 하고 있느냐 이거지. 그게 사례가 최태원 SK회장이 광복절 특사 그리고 이재현 CJ회장이 특별사면 그러니까 재벌들 쭉 풀어줬던 역사가 있다고 돼 있고 또 그게 나중에 그 헌금 그렇죠. 지금 기부라고 하는 최태원하고는 지금 로딩이 걸려있죠. 다시 들어가야 될지도 모르는 연관이 되는 거지. 최태원 입장에서는 야 여기 눈치만 잘 보면 나 그 순실이 주기로 한 거 기부금 안 내고도 이거 좀 어떻게 땡기겠는데? 이거 좀 세이브 하겠는데? 요 생각도 하고 있을 수 있는 상황인 거죠. 근데 이제 기존 제도를 보면 법무부 산하에 사면심사위원회가 있고 여기서 올려서 법무부 장관, 법무장관에서 국무회의에 올리고 국무회의에서 대통령이 결정하는데 결국은 대통령 의지에 따라 결정되는 거 아니냐 이거죠. 그게 지금 핵심 내용인데 그러면 굳이 조금 더 우리가 해석을 해보자면 안철수 후보가 그나마 돌려서 자기 딴에는 얘기는 내가 볼 때는 이제 보수를 땡기기 위해서 한 건데 사면위원회가 이 사면위원회가 구체적으로 뭔지 이 얘기를 한번 약간의 설명을 가지고 해보도록 하죠. 용 기자가 사면위원회에 대해서 한번 좀 알려주십시오. 네, 사면위원회는 헌법 79조 1항 네, 이렇게 법률이 정하는 바 해가지고 법률로 떠넘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 저차하게 한다. 근데 여기서 법률은 사면법이라는 법이 있습니다. 사면법 10조의 2항 사면위원회와 관한 절차와 구성을
그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예. 사면위원회를 만든 이유는 이제 대통령이 사면권을 남용하는 걸 막기 위해서인데요. 예. 구성과 조직 때문에 대통령 사면권을 견제하지 못했습니다. 지금까지. 예. 사면위원회는 법무부 장관 소속으로 법무부 장관이 위원장을 하고 장관이 나머지 9명의 위원을 임명하는 구조입니다. 결국은 안철수 후보가 사면 권한이 남용되지 않도록 위원회를 만들어서 하겠다는 얘기는 현재 있는 제도가 대통령의 권한을 남용되도록 막지 못하는 구조인데 그걸 뻔히 알면서도 둘러치면서 자기가 피하기 위해서 사면이라는 얘기를 던져놓고 이렇게 사면위원회를 통해서 뭐 이렇게 견제를 한다는 얘기를 한 게 오히려 웃기는 얘기다. 사실상은 사면위원회 자체가 예를 들어 여기 보면 법무부 장관이 황교안인데 황교안이 9명의 위원을 임명하는데 박근혜 뜻하고 다르겠어요 이게? 저는 이게 오히려 그 뭐 의원에 의존해서 하는 것보다 이 사면에 대해서는 나는 전향적인 태도를 갖고 있으니까 나한테 딜을 걸어라라는 일종의 홍보 CF 먼저 던진 것 같은 효과라고 생각하거든. 티저 광고를 날린 거야. 정치적 딜을 먼저 한 거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나를 지원을 해주고 나를 밀어주면 나 이 사면 고려해 볼 수 있는 사람이야라는 메시지를 선거 후보 중에 던진 거예요. 왜냐면 공약으로 던지면 이게 위험하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경선 과정 중에 그 지역에 해당되는데 특히 이게 뭐 영남 경선하고 연결된 그 시기에 예. 맞춰갖고 던진 거는 말 그대로 보수층한테 지지적인 세력을 던지기도 했지만 이 보수 세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이명박근혜 정권의 오래된 라인들에게 정치 라인들에게 그나마 나를 선택하는 게 좀 나을걸? 라는 이게 아주 얄쌉한 티저 광고였다라는 분석이 맞지 않을까 싶은 거죠. 나는 이러저러한 법률적 장치를 이용하는 것처럼 하지만 내 뜻은 실제로 많이 안 때릴 뜻을 갖고 있다. 그렇죠. 이 얘기죠. 그죠? 그래놓고 둘러친 거죠. 자 그러면 일주일은커녕 지금 5일 그러니까 31일이면 그날 들어간 날 아니야. 들어간 날. 그렇죠. 철컹 한 날 사면 얘기한 거야. 그렇죠. 철컹 사면. 그때 이 얘기 던졌을 때는 굉장히 자기가 뭐 어떤 좋은 메시지를 던졌을 걸로 착각을 했었는데 그 후로 이제 물밀듯이 쏟아지는 반대 여건을 보고 자기는 그런 얘기 한 적 없다. 사면의 의미로 던진 얘기가 없다고 이거 얘기를 전면적으로 부정을 했던 거죠. 부정하고 있죠. 예. 그러면 그와 관련해서 각 당 또는 대선 주자 캠프에서의 반응 한번 볼까요? 우선 제가 하나 소개를 해드리죠. 문재인 캠프의 박광온 대변인이 논평을 했습니다.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가 아직 재판도 시작하지 않은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사면 가능성을 언급해 진위가 의심스럽다. 국민 요구가 있으면이라는 전제를 달긴 했지만 사면에 방점을 둔 게 아닌지 묻고 싶다. 아직 수사도 안 끝난 상황에서 사면을 언급하는 게 적절하다고 보는지 의문스럽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박광원 대변인이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죠? 다음으로 월계수회 출신의 송 작가께서 심상정 정의당 대선 후보의 발언을 한번 얘기해 주시죠. 저는 이게 정의당 거보다 그 김경진 국민의당 수석 대변인 얘기를 듣고 하고 싶은데요. 요거는 이제 그 다음 날 나온 거예요. 비판이 문재인 후보의 그 당시 안철수 후보에 대한 발언 비판이 나오자 국민의당에 쉴드를 치기 시작한 거죠. 아니 지금 그토록 내가 요청하면서 간곡히 설명을 해가지고 이 질문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의당으로 바꾸겠다는 그 정의당에 대한 정의당 무시합니까? 정의당 무시로 오해할 수 있는 저의 태도에 대해서 정의당 관계자들과 지지자들에게 죄송한 사과의 말씀 드리도록 하고요. 왜냐하면 이게 같은 맥락 안에서 하는 얘기이기 때문에. 자, 사과했으니까 됐습니다. 하십시오. 네, 그 이제 뭐 똑같은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게 보는 건데 이 국민의당이 하는 일종의 이제 이때까지만 해도 문재인 대표 씹기예요. 안철수 후보의 발언을 난독증. 사면 농단을 왜곡해서 국민을 속이려고 하고 있다. 법과 원칙을 기준으로 이제 국정 운영을 하겠다는 약속을 국민에게 드린 거고 박근혜가 어떤 처분을 받을지 법원이 판단할 부분이며 사법부 판단에 대해서 개입하는 사면권을 강력히 제한할 것이다라는 게 당론이고 후보의 일관된 입장이다라고 얘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이걸 부정한 게 아니라 자기는 법대로 하겠다는 얘기를 한 거지 사면을 언급한 게 아니다라는 식으로 요때까지만 이제 부정적으로 나가는 거죠. 이걸 부정한 거예요. 사면 이게 문재인 후보가 제기한 의혹에 대한 이제 부정을 한 거고 그 다음에 이어져서 2차 공세가 시작이 되는 거거든요. 김경진 수석 대변인의 말만 보면 정말 안철수 후보가 그렇게 말한 것도 아닌데 이 사람들이 난독증에 왜 그렇게 해석해서 우리한테 공세하지?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죠. 그렇죠. 그죠? 그러면 그 다음날 보면 문재인 전 대표가 또 발언을 합니다. 어떤 얘기를 했습니까, 용 기자? 그
안철수 후보의 발언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국민의 뜻에 어긋나게 행사해서는 안 된다. 사면권이. 국민의 뜻에 어긋나게 행사되어서는 안 된다. 네, 맞죠. 대통령의 사면권이 국민의 뜻에 어긋나지 않도록 제도적으로 제한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원론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예. 근데 이재명 후보가 그런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이 박근혜를 사면하지 않겠다는 대놓고 얘기했죠. 후보들이 약속을 하면 되는 거 아니냐 라고 한 것에 대해서는 특정 개인을 사면한다거나 안 한다거나 하는 이야기를 예. 이렇게 그 공약으로서 이야기하는 건 자연스럽지 못하다라는 그렇게 이야기를 답을 하기도 했고, 했습니다. 그죠? 예. 결론적으로 봤을 때 이 두 사람은 같은 말을 하고 있다고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원칙에 따라 국민의 뜻에 따라 뭐 이런 두루뭉실한 얘기를 했다고도 볼 수 있는데 여기에 이 같은 날 4월 2일 날 홍준표 후보가 제대로 이 맥락에 대한 얘기를 사이다 발언을 해줍니다. 홍준표도 칭찬할 건 해야지. 칭찬 제가 해볼까요? 네. 아니 심상정은 언제 해놔야 되나 못하게 하네. 자, 유죄 확정이 돼야 사면 여부를 검토하는데 급하긴 되게 급했나 봅니다. 누가? 국민의당이 박근혜 전 대통령을 끌어내는데 앞장서고 구속까지 밀어붙였던 좌파와 여기 좌파는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입니다. 얼치기 좌파, 얼치기 사법부, 얼치기 좌파는 안철수 국민의당 세력이 우파들의 동정표를 노리고 박 대통령 사면을 운운하고 있습니다. 이건 좀 잘못했죠. 자기 주장에 의하면 잡아낼 땐 언제고. 그렇지. 근데 이제 자기 와서 사면한다 그러는 게. 자기 이게 이 세력이 다 요구하고 있다. 이건 그렇죠. 말이 안 되고 자기식 표현에 의하면 얼치기 좌파가 사면을 운운하고 있습니다. 이게 맞죠. 그다음에 5구 우파 신정부가 들었어요. 5구 이 사람 진짜 민자당 그 창당 전당대회가 5월 9일인데 그걸 원하는가 봐요. 우파 신정 그때 이제 자기가 상종가 칠 때 아닙니까? 네. 박철은 구속시킬 때, 그러니까 민자당 때 추억이 있는 날이네. 추억이 있네. 자기는 그 데자뷰가 되는 날이네. 신정부가 들었어야 박 전 대통령을 국민이 용서한 것이 되지. 좌파나 얼치기 좌파 정부가 들었으면 또 국민의 뜻을 내세워 박 대통령을 더욱더 옥죄할 것입니다. 민주당에서 가출해서 작은 집을 지은 국민당과 본당인 민주당의 호남을 향한 적통 경쟁은 때일은 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도 정정의 수단으로 삼고 있나 봅니다. 참으로 가관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게 이제 안철수 후보 입장에서 약간 찔리는 게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콕콕 좀 찝은 것 같아요. 그죠? 그렇죠. 이게 말하자면 우파에 대한 일종의 동정 내지는 그 구걸이다. 구걸. 아주 그냥 신랄한 비판을 해버린 거고 이 부분 안에서 그 안철수를 지지하던 어느 정도의 중도좌파 성향의 지지층들이 많이 빠지지 않았을까. 왜냐하면 이 얘기를 문재인이 하는 거랑 홍준표가 하는 거랑 느낌이 이게 너무 다르거든 사실. 와서 닿는 느낌이. 그리고 아마 이제 이 발언을 필두로 해서 홍준표 라인과 안철수 라인 간의 어떤 뭐 연합 이거는 완전히 끝나는 날이 돼버리고 마는 이렇게 결정지을 수 있는 날이기도 한 거죠. 왜냐하면 아직까지는 후보가 결정되기 전 상황이었기 때문에. 아주 참 좋은 구도가 만들어진 안철수의 사면 발언.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안철수 후보는 마지막에 어떤 말을 했습니까? 용 기자. 저는 사면권 남용은 안 된다고 말한 것입니다. 왜 서러운지 모르겠습니다. 진짜 몰라서 이랬을까요? 근데 문제는요. 앞으로 뭐 대선 후보 토론을 하든 지역 강연을 가게 되면 이 얘기 꼭 나옵니다. 그렇죠. 안철수 후보 그때 얘기했던 사면 어떻게 생각하느냐라는 논지로 끊임없이 저쪽이 물고 뜯을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거기에 안철수는 진퇴양난에 빠지는 거예요. 이걸 한다고도 할 수도 없고 부정할 수도 없고 이런 상황에서 보수한테는 보수한테대로 깎이고 자기는 양쪽에서 다 얻어먹으려고 던진 발언인데 진보 측한테는 진보 측한테대로 나름대로 욕을 얻어먹을 수 있는 굉장히 이번 선거에 있어서의 일종의 약점을 노출을 한 사건이다라고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이제 다 먹으려다가 다 놓치는 그 꼴이 날 수도 있는. 그러니까 집토끼 산토끼를 동시에 다 잡는다고 하는 건 있을 수 없는 거거든요. 그것도 그러다가 가랭이 찢어지죠. 지가 노력도 안 하고 토끼장만 열어놓고 다 들어오너라 나에게 오너라 당근은 없다 이거거든. 이런 식의 어떤 정치 노선을 펴는 당도 못 받고 후보도 못 받고 그런 자신감도 못 받고 그런 후보가 지지율이 올라가는 나라도 못 봤어요 내가. 박근혜 대통령도 마찬가지잖아요. 기수련하고 이게 다리도 잘 찢고 물고 나무도 쓰고 하는데 결국 찢어져 버렸잖아. 그 꼴이 난 것 같은데 초기에 나왔던 원론적인 내용 4월 1일 날 오전 11시 30분 심상정
정의당 대선 후보의 페이스북에 내용이 나옵니다. 사실 이런 얘기 신나게 하는 건 정의당이긴 하죠. 그렇죠. 요거 사실 신나겠죠. 요거는 한번 우리가 좀 전체적인 맥락과 무관하게 원론적으로 그렇죠. 가장 공평하게 짚어봐야 될 얘기입니다. 가장 정쟁 외적으로 객관적으로 주장할 수 있는 당이 정의당이니까요. 한번 보시죠. 문재인 후보 측이 비판을 했죠. 국민의당을 하자 사면권 남용 않겠다는 뜻이라면서 국민의당에서 황급히 주워 담았습니다. 기억을 더듬어 봅시다. 거물 정치인 재벌 총수들 풀어주면서 내 맘대로다 말했던 대통령이 어디 있었습니까? 국민적 요구가 있고 국민 통합과 경제 살리기를 위해 독립적인 사면위원회를 거쳐 사면했었습니다. 다들 정확히 안철수 후보가 약속한 그 방식으로 사면했습니다. 그러니까 당신 얘기는 굉장히 정확하게 지금 사면해준다는 시가 마찬가지다. 그러니까 뭐 문재인 후보나 더불어민주당이나 이런 사람들이 한 얘기보다 훨씬 아픈 얘기죠. 그렇죠. 정면 공격을 해버린 거죠. 굉장히 아픈 얘기죠. 네. 지금까지도 다 그렇게 해서 한 얘기다. 이 사람아. 뭔 소리냐. 이 얘기 아니에요. 사실은 참 사이다 발언했는데 이게 결국은 안철수 후보가 망상 속에 자기 상상 속에 있는 양자구도에 대한 과다한 집념이 보수 끌어안기로 이어지고 그것이 결국 사면이라는 얘기를 하게 됐고 이후에 이것을 주워 담게 급급했던 것이 지난 며칠간의 상황이 아니었나. 여기서 이게 지금 데자뷰 되는 시점이 있어요. 예. 이게 2002년 DJP 연합이 이제 본격적인 선거 구도를 펼쳐나갈 때 97년이죠. 2002년. 2007년도에 아니 2007년에 MB고 97년이죠. 그러니까 얘기해서 보면요. 우리가 잠시라도 놓치면요. 객관적 팩트에 대해서 송 작가가 막 그래 한번 물었지. 우리가 다 죽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유심히 듣고 있어야 돼요. 그래 4시간 만에 하나 건졌다 그래. 꼭꼭 씹으세요. 아까 계속 건졌어요. 아까 계속 틀렸어. 하여튼 용 작가 잘 들어야 돼. 우리가 당한다니까. 같이 죽어야 한 팀이야. 이렇게 집중력이 떨어지고 있을 때 그러니까 꼭 인저리 타임에 골 들어가죠. 그러니까 한 팀이야. 우리가 같이 죽는다니까. 그걸 알아야 돼요. 이게 갑자기 사람이 눈빛이 달라지네. 저번 주에 어디 뭐 저 사람만 죽었습니까? 우리는 안 죽었어요? 다 죽었어요. 나 얼마나 욕 얻어먹은데. 이게 봐. 저번 주 죽은 거 갖고 지금 원한이 맺혀서 이번에 나만 파묻겠다는 거잖아 지금. 그게 아니고 죄를 지은 사람에게 정확하게 죄를 물어야 된다는 사법권에 남용 없는 기본적인 원칙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청취자 여러분들도 시끄러. 원론적인 내 잊어먹자고 더하면 그러니까, 내가 지금 할래 잊어먹잖아. 잊어먹으면 안 되고 청취자 여러분들도 송 작가에 대한 무분별한 사면 해서는 안 돼요. 네, 사면에 관한 중대한 이슈가 됐던 게 97년 대선에서의 전직 대통령 사면이란 말이에요. 이 부분을 사실은 DJP 연합이 먼저 제안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걸 정식적으로 요구한 게 아니라 고려할 수 있다는 선에서 제안을 했는데 그 당시 대쪽 이미지로 지금 그 법과 원칙을 주장하고 있던 이해창 후보가 결국 이제 개쪽으로 끝났죠. 이걸 덥석 받아 물어갖고 즉지 석방해야 된다라는 식으로 이걸 던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진짜입니까? 예, 맞습니다. DJP 연합 쪽에서는 굉장히 그 나름대로 어떤 반발을 감안하고 던진 일종의 정치 이슈였는데 그 정치 이슈를 안 돼. 나는 대쪽이야. 이거 못 해. 그냥 끝까지 가야 돼. 했으면 난 이해창 후보가 이겼을 거라고 봐요. 아젠다를 선점하고. 근데 그럴 수 있지. 예, 그걸 갖다가 안 돼. 아니야. 내 입장에서는 지금 당장에 사면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 이러고 정치적인 립 서비스를 던져버린 거거든. 이게 지지율 하락에 또 결정적인 증거를 다 제공했고 오히려 이제 사면 경쟁에 나서면서 오히려 스스로 몰락하게 그렇죠. 됐다. 스스로의 대쪽 이미지를 훼손시켜버리는 결정적인 계기가 됐고 그 이후로 이제 계속되는 어떤 의혹 제기나 뭐 이런 부분 안에서의 어떤 방어 논리를 잃어버리는 거거든요. 이게 정치는 뭐 어떠한 면으로든지 한번 이렇게 약점을 잡히게 되면 상대방이 그것만 물고 들어오게 돼 있는 거거든. 그러니까 기선제압이 중요한 건데 그런 입장에서 안철수 후보의 이 사면 발언은 앞으로도 이 대선 정국 안에서 심각한 아킬레스건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번에 이 얘기 나오면서 이런 얘기도 있잖아요. 전직 대통령 중에 마지막에 지지율이 제일 높았던 사람이 DJ입니다. 네. 그리고 뭐 국정을 상당히 안정적으로 수행을 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 흠을 잡자면 전두환은 왜 사면해줬지? 라는 비판을 받기도 합니다. 그죠? 또 역으로 YS 같은 경우에는 엉망진창으로 많이 했습니다만 잘했던 것 중에 하나 군부가 일어나지 못하도록 하나를 숙정한 겁니다. 그죠? 그리고 뭐 토지공개념도 했고요. 그 토지공개념하고 이쪽은 뒤에 예전에 아까 말했던 우리 나무를 심는 시장이 그 당시에 이제 경제수석할 때 했던 것이긴 한데
이런 면에서 보자면 사면에 대해서는 우리가 사실은 굉장히 양날의 검이 될 수 있다. 여러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다. 이런 차원에서 얘기를 했던 것 같고요. 어쨌든 송 작가에 대한 사면권 남용은 우리가 하지 않을 테니까 청취자 여러분들의 국민의 뜻에 따라 이렇게 하도록 했으면 좋겠고요. 자, 같이 맞물려서 안철수 띄우기가 지금 거의 뭐 국가적 대사 정도로 지금 난리가 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심한지. 강철수가 됐다, 목소리 교정했다. 제가 아까 목소리 교정 실패했지 않습니까? 이 그 굵은 목소리 강철수 됐다는데 이거부터 해가지고 여러 가지 한번 최근의 안철수 후보의 의도된 변신 같은 모습, 이거 뭔지 정치적 해석 한번. 이거 최근 아니에요. 꾸준히 해왔죠, 그래. 선거 전 들어오기 시작하면서부터 강철수라는 이름을 그 얘기는 많이 했고, 예. 씌우면서 강경 발언들, 특히 이번 촛불 전국에 관련한 강경 발언들을 작년 연말부터 계속 던져놓고 있었어요. 예. 내가 보기에는 선거를 일찍 준비하는 과정 중에 안철수의 뭐 유약하다, 여성적이다, 뭐 이런 이미지들을 해소시키기 위한 일종의 이제 방안이었던 것 같고. 여성적이면 나쁜 겁니까? 아니, 그 부분이 이제 유약해 보인다고 하는, 여성적으로 보일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그런 오해를 사고 계시는 일부 계층들에 대해서 깊은 사과드리겠습니다. 미리미리 던져야지 내가. 그러니까 여성적이면 대통령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낚였습니다 지금. 고마해. 이거 벌써 사과를 지금 2박스를 땄어 오늘 하루 종일. 아니 근데 매번 발언할 때 사과를 먼저 하고 발언하세요. 네. 그럼 굉장히 좋은 효과가 있을 것 같아요. 그 방송 시작할 때 사과를 10개 정도 해놓고 그렇지. 이렇게 까면서 하나씩. 내가 뭔 사과를 저질를지 나의 창조성을 한계를 모르겠어. 왜냐하면 지금 요 부분은 충분히 그 논란거리가 될 수 있어요. 네, 우리가 여성적인 이미지라고 하면서 굉장히 부정적으로 얘기했거든. 우리가 지금 이렇게 생겼어도 원래 굉장히 페미니즘 방송 아닙니까? 그럼요. 예. 요거는 사실 좀 잘못한 것 같아 내가 봐도. 단순히 낚은 게 아니야 이건. 네. 페미니즘을 신봉하시는 많은 지지자분들, 페미니즘을 떠나서 일종의 반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러니까 논란의 여지가 있는 발언을 드리는 것에 여성적 이미지는 나쁘다, 또는 국가를 이끌 수 없다 이런 사고로 하면 안 되지. 그럼요. 뭐 여성 대통령도 뭐 박근혜가 나쁜 거죠. 네. 그런 거죠. 여성적인 이미지나 여성이 나쁜 것이 아니라 행위자가 나쁜 것이다. 라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송 작가를 봤을 때 가시는 걸음 사뿐히 지뢰를 놓고 가시니까 내가 안타까워서 하는 말이에요. 뭐 사뿐히 애플 저희가 아이패드를 끌고 갈게요. 저희가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야박하게 보일 수 있지만 크게 보시면 배려죠. 크나큰 사화에서 지금 저희가 보호해드리고 있는 거예요. 티끌만한 사과로 막아주는 거죠. 사과 예방에 정말 아이콘이죠. 우리가. 이 정도면 감사해야 돼요. 네. 야, 나 거의 이래서 대못이 될 만한 사과를 이렇게 스티커만한 사과로 만들어주는데. 이래서 정치 권력은 아무래도 다수당이 유리하구나 정치 안에서는 하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뭐 3명이 모이면 정치를 얘기 좀 하자고. 이제 사과도 이제 충분히 던졌죠. 뭐 아이패드를 던져주리? 실컷 얘기했잖아. 빨리 해보세요. 네. 까먹었잖아 이씨 중간에서 오늘까지. 보세요. 지금 저 개무시가 아이콘 아닙니까? 뭘 맨날 살펴보고 종이 보고 무슨 노트 보고 오만 거 다 보고도 툭하면 틀려. 이제 틀리지 말고 하세요. 이미지 변신을 시도해온 것은 작년 연말부터 시도가 계속 됐었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제 뭐 의상이라든지 발언의 수위라든지 눈빛, 뭘 째려보기 시작하는 듯한 강렬한 그 레이저를 쏘기 시작한 변화 뭐 이런 것들이 보였는데 웃기던데. 좀 웃기긴 웃기더라고. 뭐 문근영이 욕하는 느낌 뭐 이런 느낌이 있었어. 그렇지. 모범성이 와가고 막 다리 떨고 침 뱉으니까 그러니까. 뭐 하자는 거야 이거 이런 거. 이미지 변신이 이상한 쪽으로 가네. 뭐 이런 느낌이었단 말이죠. 근데 최근 들어와서는 이제 듣도 보도 못한 이상한 연설 톤을 시전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이렇게 조급하게 배우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드는 거지. 왜냐하면 연설이라고 하는 게 좀 어느 정도 연륜이 쌓이고 뭐 많은 어떤 발표나 발언을 통해서 이게 좀 누적이 돼서 스킬이 올라가야 되는데 안철수 후보는 그런 쪽에서 대중연설 쪽에서는 크게 그동안 강세를 못 보여줬거든. 근데 지금 와서 이제 이런 식의 연설을 하다 보니까 저거 뭐 톤이 이상하다라는 식의 이제 얘기들을 듣고 있는 거죠. 이게 오버페이스가 살짝 그 어떤 비정상적인 모양으로 보이는 거죠. 그러면 속성과의 병폐다. 뭐 이렇게 보시면 뭐 쪽집게 과외를 하긴 했는데 학생이 이거를 이제 실현할 수 있는 그 타고난 스킬이 좀 부족하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용 기자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근데 그러니까 보면은 이것도 지난 총선 예. 이후에 그러니까 제가 지난 총선에 혹시 어떻게 예상했는지 기억하십니까? 그 박근혜 구속 전에 일은 기억이 안 납니다. 저 새누리당 거의 한 180석 넘지 않을까? 아 그때 예. 탄핵 때. 예. 그렇죠. 아니, 그 탄핵 훨씬 아 전이죠. 전에 총선 의석수. 총선 때 예. 180 넘는다. 그랬었지 않습니까? 이렇게 시기를 헷갈린 것에 대해서는 사과 안 하십니까? 저는 박근혜 전 대통령 구속 전의 일들은 다 까먹었습니다. 예, 그건 이미 선언을 해놓으셔가지고 미리 사과한 것이죠. 이건 이제 야, 니들 짰지. 니들 한패지. 아니 하여튼 그런데 총선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완전히 뭐 참패했죠. 예, 새누리당이 참패했죠. 그렇죠, 새누리당. 예. 그리고 거기에서 지난 총선에서 사실 가장 성공한 정당은 제가 보기엔 국민의당이었거든요. 그렇죠, 예, 맞죠. 예. 네. 예. 그런데 그 선거 이후로, 그러니까 이런 걸 볼 때 예. 이게 왜 안 좋은가, 이게 왜 어설픈가를 보지 말고 이걸 누가 좋아할 수 있을 것인가를 생각하는 걸로 이제 바꿨습니다. 발상의 전환 좋습니다. 네. 분명히 좋아할 사람들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지지율 올라갈 겁니다. 이것 때문에. 올라갈 것이다. 아, 이런 어설픈 어떤 보이스 피싱도 여기가 지금 그 유명한 그 사실 그 노빠분들이시잖아요. 저 작가님부터 시작해가지고. 아니 왜 작가의 정체성까지 여기다 드러내고 그러세요? 아 그런데 그거는 친문 원리주의자죠. 아. 그러니까 근본주의자. 예. 근데 그러니까 이미 지지 후보가 정해져 있고 안철수 저거 뭐야라고 생각하는 입장에서는 당연히 어설프다. 아니 객관적으로 어설프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일단 객관적으로 어설프. 예. 그런데 약간 안철수 잘 결정을 못한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문재인 찍을까 안철수 찍을까. 안철수 너무 유약하지 않아? 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한테 어필할 수 있죠. 그러니까 뭔가 안철수를 찍고 싶은데 찍을 이유를 찾고 있던 사람들한테는 어필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럴 수 있네. 그러니까 여긴 몇 프로 정도 올릴 그러니까 몇 프로? 그리고 나아가면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이상은 효과를 볼 수 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안철수를 좋아하게 만들 수 없지만. 그렇지. 효과 있다. 몇몇 계층을 끌어들이는 효과는 있을 거다. 떡을 사주고 싶은데 마침 떡 사세요 이걸 하니까 잘하네. 그렇죠. 이렇게 그런 느낌? 떡 누가 사겠습니까? 이러면 팔 뒤에 또 그러고 침하고 설사하면 되잖아요. 네. 그래서 일부에서는 또 이런 얘기도 있어요. 이게 물어봤어요. 연설 비법이 새롭게 나왔습니다. 뭡니까? 스스로 익혔습니다. 독학으로 컴퓨터를 배웠습니다. 이런 수도 있어요. 평상시에 그렇게 얘기하지는 않겠죠? 그러니까 내가 이상하네요. 그러니까 나이 60 먹어가지고 이렇게 독학으로 웅변을 익히는. 근데 이제 일부에서 사실이면 훌륭한 점이죠. 이거 이 나이에 이런 걸 배우는 게 또 쉽습니까? 지지율을 올릴 자 누굽니까? 이거 모르고 있답니다. 조금 모르고 있다 하고 일설에는 뭐 역사자 전우영 선생께서는 목소리 바뀌는 건 뭔가 빙의 됐을 때 일어나는 일이다. 우리 과거 정치인 중에 꽈 하던 사람이 있었나요? 꽈는 많이 못 봤습니다. 네, 앞으로 이 꽈 이거는 이제 안철수 후보의 트레이드 마크가 될 건데 저는 여기서 이제 지적하고 싶은 건 연설을 하는 목소리나 목소리 톤보다도 연설문 자체, 연설문에 담고 있는 진정성이 더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근데 이제 최근에 안철수 후보가 후보 수락 연설문 안에 이제 논란이 있어요. 이게 안철수 후보가 했던 이 나라는 진보의 나라도 보수의 나라도 아닙니다. 이 나라는 청년의 나라도 노인의 나라도 아닙니다. 얼치기죠. 아빠의 나라입니까? 이 나라는 남자의 나라도 여자의 나라도 아닙니다. 국민의 나라입니다. 나름대로 굉장히 강한 준비돼 있는 국민이면 뜬구름입니까? 에센트를 던진 거죠. 국민은 남녀 구분도 안 됩니까? 뜬구름입니까? 국민은 이제 모두가 포용될 수 있고 이 모든 걸 담아야 된다는 메시지인데. 그러니까 이런 게 어설프고 뭔 소리야? 국민은 도대체 누구야? 뭐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는데 이런 말을 누가 좋아할지를 생각해야 되더라고요. 근데 문제는 이 연설문이 2004년 미국 전당대회에서 오바마가 했던 연설문을 그대로 표절한 거란 말이에요. 아 진짜? 독학이 아니네요. 독학이 아닌 거지. 어디서 뺏겨가지고. 내가 원고도 뺏겨서 그 핵심 부분을 베껴갖고 하는 사람이 무슨 독학으로 웅변을. 물론 이 연설문을 만일에 안철수 후보가 직접 썼는데 이렇게 썼다 그러면 내가 그 진정성을 믿어줄 수도 있어. 왜냐하면 오바마
대통령의 연설문을 내가 듣고 너무 감동을 받아. 그래, 우리도 많이 하잖아. 포더 피플, 바이 더 피플 그래, 많이 하잖아. 뭐 그런 유로 해갖고 던질 수 있는 얘기였다 그러면 난 비판의 대상이 안 될 수 있다고 봐요. 근데 이거는 본인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해명을 한 적이 없고 또 이런 내용을 본인 자신도 모르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는 거지. 즉 지금 연설을 하고 이거 중요한 거예요. 수락연설은 사실상의 그 후보의 정치적 앞으로의 그 식견을 보여주고 그 의지를 보여주는 거거든. 철학을 보여주는 거죠. 근데 그 중요한 연설문 안에 핵심 키워드를 2004년 오바마가 했던 연설문에서 표절해서 짜집기를 했다는 게 이게 참 나는 뭐라고 칭찬을 해주고 싶어도 이 부분에서는 한번 이것만큼은 패줘야 되지 않냐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캠프 내부 분석을 좀 해봐야 되겠다. 그죠? 누가 하는지 대충 감은 오는데 단순하네요. 차라리 뭐 나에겐 하나의 꿈이 있습니다. I have a dream. 바로 국민의 나라를 건설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그렇죠. never give up. 저를 지지하는 모든 분은 결코 포기하지 마라. 이러면 또 뭐 좀 먹힐 거 아니에요. 루터킹 목사나 아니면 처칠처럼. 네. 그래도 누구나 다 알지만. 네. 아니면 아까 바이 더 피플, 포더 피플, 뭐 피플은 뭐 해야 되는데. 오바마 2004년 걸 뺏겨와 가지고 자신의 것이냐. 그 송 작가 같이 잘 틀리는 사람도 맞춰버리는. 야, 이건 참 너무 허술하지 않나요? 자, 역으로 그러니까 영 기자가 우리 얘기했듯이 역으로 또 생각해 봅시다. 아주 내용이 좋잖아요, 그죠? 이 연설을 듣고 이제 누가 감동을 하고 어떤 효과가 나올지를 한번 얘기를 해보시죠. 표가 좀 올라갈 것 같나요? 새누리당 찍긴 싫은데. 새누리당 그 새누리당 말고 정미용 변희재 그 새누리당 말고 원새누리 자유한국당 그 자유한국당 및 그 바른정당 네. 그쪽 찍어주긴 싫고 문재인 그 지지자들 극성맞단 말이야. 싫고 또. 그런데 문재인 그런데 뭐 또 안철수는 또 뭐 이상해. 근데 뭐 좀 그럴 듯한 말 없나? 하던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을까요? 근데 이제 그 옆에 가서 송 작가가 오바마가 했던 말인데요. 그거 자꾸 알려주는 이런 형국이 벌어지겠네요. 안철수의 성공이 그렇습니다. 그 당시에 민주당을 견제하고 민주당을 깨트리기 위해서 국민의당을 의도적으로 많이 키워 올려가지고 그 세를 만들어준 바가 있고 그래서 호남 의석들을 국민의당에 몰아줄 수 있는 여건을 만들었어요. 근데 그 과정 중에 본인들의 텃밭인 영남과 수도권에서 아주 처절한 패배를 당해갖고 지금 새누리당의 기세가 꺾인 거거든요. 그와 마찬가지로 그때만큼은 국회의원 선거였기 때문에 지역의 어떤 그 대표를 뽑는 선거이기 때문에 그런 식의 역선택 내지는 제3의 선택이 가능했다는 얘기입니다. 호남에서 민주당이 아닌 새로운 제3당이 그렇게 표를 몰아갈 수 있다라는 가능성은 이게 호남의 분열을 보여주는 게 아니라 호남은 움직일 때 항상 단일 대우로 움직인다는 걸 또 하나 증명한 거예요. 근데 지금 있는 안철수 후보가 이제 호남권을 중심으로 하는 호남에서 9만 모으고 나머지 다 해갖고도 9만을 못 모았잖아요, 결국. 그렇죠. 그 정도의 지지율도 못 가지는 안철수 후보가 호남을 부정하거나 저쪽에 어떤 보수 세력하고 연합한 어떤 형태의 선거 전략을 선택하거나 그런 모양을 지금처럼 이 사면 논란 같은 내용들을 보여주게 된다고 하면 대통령 선거는요. 사실상 새로운 일렉션을 뽑는 게 아니라 앞에 정권에 대한 심판을 하는 것이 이제 심판론에 의한 정권 고체가 되는 게 그동안의 관례였거든요. 새로운 희망을 보여준다기보다는 전 정부의 실정 때문에 정권이 넘어가게 되는 케이스들이 많았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있는 부분 안에서의 문재인에 대한 뭐 호감도와 비호감도가 상존을 하지만 그거보다도 훨씬 비호감인 적폐 세력들이 있는 이상 지금 안철수가 기대하는 역선택, 아까 이용 기자가 지적했던 나는 둘 다 싫어서 나는 안철수한테 갈래라고 하는 역선택은 국민의 70%가 탄핵을 지지하고 박근혜 구속을 지지하고 지금의 적폐 청산을 요구하는 만큼 그만큼 그 적폐 청산을 목적으로 내세우고 있는 민주당에게 몰려갈 것이다라고 보는 게 맞지 않나라는 게 제 의견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국민의당이 그렇게 호남에서 큰 성과를 얻을 때 자기들이 잘한 면도 있겠지만 민주당이 못한 게 많은데 그중에서도 특히 김종인으로 상징되는 공천의 최악의 공천 이런 부분도 컸잖아요. 근데 지금 그렇죠. 김종인 전 대표가 대선 출마하고 나가가지고 뭔가 합쳐보겠다고 하는데 안철수를 끌어안기는 너무 힘든. 그죠. 그리고 아이러니가 그렇게 이제
민주당 입장에서는 김종인이라는 사람의 어떤 공천 학살이라든지 비민주적인 경선에 대한 호남인들에 대한 비판, 홀대론에 대한 비판론을 이제 김종인을 떨어내고 김종인이 저렇게 붙네? 결국 제 정체성은 저런 거였네? 라는 식으로 네. 오히려 이제 단합된 그 지지를 역으로 돌려올 수 있는 계기도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김종인이 안철수를 돕고 싶으면 민주당 안에 남아가지고 계속 내부 총질을 했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아직 잔류 병력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비문 세력이라는 그 잔류 병력들까지 예. 같이 이렇게 그 한 거를 해서 저쪽으로 나가줬으면 너무 고마울 것 같은데 오늘 새로 이게 대선 출마를 하는 이 마당에 예. 김종인의 하회 같은 은혜를 입었던 예. 거기에 빌붙어서 권력을 장악했던 박영선을 비롯한 다른 세력들의 사람들은 전부 다 쌩을 깠다는 거. 이게 정치의 현실이라는 쌩을 거죠. 깠지만 또 한편으로는 친문 패권주의를 없애지 않으면 나갈 수도 있다는 얘기는 또 계속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죠? 우리를 무시하지 마. 그러니까 뭐 그 중에 누구 있어? 박영선, 이철이, 뭐 박용진 뭐 쭉 있잖아요. 그렇죠. 이런 사람들. 그러니까 제발 좀 나가라고. 근데 이쪽 한쪽에 소위 말하는 주류라는 사람들은 정말 정체성대로 살고 출가하셔도 되니까 가출도 좋고 하셔도 됩니다 하는데 안 나가고 집안에서 이 집구석이 이래서 안 돼 하면서 계속 갱판을 부리시는. 그럼 너는 어느 집 자손이야? 그러니까 국민의당 자손은 아니라고 하고 굉장히 괴로운 그죠? 뭐 참 이런 상황인데 어쨌든 이번 선거가 뭐 안철수 후보가 원하는 양자 구도의 가능성은 매우 요원해 보이고요. 다자 내지는 오자로 갈 가능성이 매우 높은데 물론 나머지 이제 쩌리 십자들을 빼고요. 합이 15자 정도는 그러니까 15자 구도는 될 것 같아요. 15자 구도로 아이고 머리야. 그래서 이번 선거 대통령 선거에 19대 대통령 선거의 특징으로 제가 생각하는 제일 큰 거는 이거 같아요. 진리 같아요. 보수는 분열로 망한다는 모습을 꼭 보여주셨으면 하는 소박한 바람이 새로운 트렌드. 네. 보수는 분열로 망하는. 네. 부패했는데 분열까지 되는. 그러니까. 예. 진보가 부패하기엔 들어온 돈이 너무 없어. 그러니까. 뭐 있어야 부패라지. 그러니까 보수가 분열로 망해 주시기를. 네. 근데 너무 잘 가고 있어 길이. 네. 부패 극에 가면 분열까지 일어난다. 그래서 언젠가는 이제 변희재, 정명 이런 사람들이 막 합치면서 나가지고 보수는 분열로 망한다 하지 않았습니까? 합쳐야 됩니다. 막 이러고. 오늘 식목일날 네. 그 새로운 출범을 한 새 새누리당, 제2 새누리당의 분전과 어떤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기대를 하겠습니다. 그렇죠. 정말 앞으로 한국 정치에 필요한 뗄나무네요. 그렇죠. 그리고 정말 우리 정치에 바른 정당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그분들의 노력. 네. 그리고 우리의 가치가 무엇입니까? 자유로운 대한민국 아닙니까? 자유한국당의 또 분전. 네, 그렇습니다. 노력하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총 지지율 2위들이 네. 계속 나가떨어지는 상황의 연속이 아니었습니까? 뭐 박원순이라든지 반기문이라든지 맞네요. 안희정, 이재명 전부 2등 하다가 떨어져 나간 거 아닙니까? 아, 그렇네요. 묘하네요. 2등의 딜레마네요. 그런데 지금 안철수는 과연? 근데 그 중에 유일하게 지금 원내 정당 그 원내 교섭단체 장이거든요. 그렇네요. 과연 안철수는 어떨까? 아하. 과연 그 문재인 캠프가 지금 사실 솔직히 말해서 새롭고 뭔가 참신한 걸 보여주지 못하고 있거든요. 사실 2012년을 그냥 그대로 갖다 놓은 것 같은 느낌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 부분이 있죠. 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형태로 과연 안철수까지도 물리칠 수 있을 것인가. 경각심은 놓치지 말자. 뭐 이런 차원인가요? 사실 그러니까 솔직히 말해서 저는 지지한 후보가 없습니다. 매일 아침 지지 후보를 없애고 있지요. 네, 그렇기 때문에 마음속에서 살인을 누가 제정신인지 끝까지 두 눈을 뜨고 지켜보겠습니다. 할 때 보면 이번에 목소리가 달려가 강철수 됐다 뭐 루이 안스트롱 됐다 난리가 났는데 제가 그때 느꼈을 때는 마치 이 멘트하고 뒤에 주먹을 쫙 받잖아요. 타이밍을 못 맞춰. 꼭 기침하고 설사한 듯한 그런 느낌이 나는데 이 사면 얘기 한번 넘어가 보죠.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가 31일 날 경기도 하남의 신장시장을 방문해가지고 대통령의 사면 권한이 남용되지 않도록 이게 이상해요. 위원회를 만들어서 뜻을 모고 여기서부터 송 작가 월계수에 대하듯이 얘기를 합니다. 투명하게 진행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애매하죠? 이 얘기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얘기를 했고요.
송 작가가 한번 얘기를 해주시죠. 박근혜 전 대통령의 특별 사면에 대한 논란에 대해서 보도가 있었어요. 국민 뜻에 따라서 제도적인 제한이 가능한가? 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걸 한번 얘기해 주시죠. 이게 이제 사면이라는 그러니까 영어. 이게 어떤 상황에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도 안 물어봤는데 그냥 혼자 얘기하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글쎄요. 뭐 누가 물었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아마 자기가 그거겠죠. 친박표까지 쭉 끌어당고 싶어서 오바를 하면서 던진 멘트가 아닐까. 그러니까 안철수는 물리적으로는 절대 당대당이 됐든 뭐 어떤 정책이든 연대하지 않겠다. 자기만의 길을 가겠다. 큰 소리를 치고 있습니다만 거기에 국민들한테 그러나 나를 보고 저쪽을 지지하는 국민들이 나한테 표를 던져주는 건 감사히 받겠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차용증을 안 써도 돈은 저한테 빌려주세요. 뭐 이런 얘기랑 똑같은 거거든. 갚지도 않을 거면서. 근데 지금 요 부분에 지난달 31일 경선 과정 중에서 이 얘기를 했다는 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박근혜가 구속이 되자 돌아서서 사면이나 용서나 이런 말들을 한다는 자체가 굉장히 국민 정서상으로는 위험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걸 문재인 후보가 그렇게 얘기했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내용을 가장 먼저 꺼냈다는 거죠. 양자구도를 하려고 지금 땡기려고 많이 하는 것 아닐까요? 저는 이게 양자구도론보다는 양자구도가 이제 안 되더라도 자기는 보수표를 땡겨야 되니까. 필시 앞에 정권 그러니까 이명박근혜 정권에 대한 어떠한 형태든 정권 순회에 대한 구속 수감이 있을 것을 예감하고 이거를 미리 제도적인 차원에서 준비하려고 하는 굉장히 폭넓은 포석이다. 즉 이거는 박근혜 용인뿐만이 아니라 이명박도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네 표도 도. 그렇지. 그러니까 어찌 보면 거꾸로 얘기하면 이명박 측에서 딴 건 몰라도 요거는 좀 준비를 해줬으면 좋겠어. 내지는 요런 정책은 좀 네가 안고 가줬으면 하는 거를 보여줬으면 좋겠어 하는 걸 미리 던진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거는 사면권에 대한 국민들의 부정적인 인식이 있으니 사면위원회 같은 걸 만들어가지고 그 사람들 안에서 법적으로 진행을 해서 그 안에서 의견이 좋게 나오면 가자. 뭐 이런 거거든. 지금까지 다 그렇게 했잖아. 지선에 이제 욕먹을 똥 안 묻히고 그냥 똥 닦겠다는 얘기나 똑같은 얘기인데 요식행위지. 뭐 어차피 예전에도 그렇게 했는데. 그러니까 그런 제도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전직 대통령 특히나 박근혜나 이명박이 이 제도를 안 썼어요. 그냥 지가 독선적으로 그 대통령 권한으로 있는 특별 사면권을 남용을 해가지고 애들을 풀어줘 버렸단 말이야. 그러니까 정식 사면위원회를 통한 이거가 제도상으로 현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사용을 안 했던 전례가 있는데 이걸 왜 굳이 떠나갖고 명문화하려고 하고 준비를 하고 있느냐 이거지. 그 사례가 최태원 SK 회장이 광복절 특사 그리고 이재현 CJ 회장이 특별 사면 그러니까 재벌들 쭉 풀어줬던 역사가 있다고 돼 있고 또 그게 나중에 그 헌금 그렇죠. 지금 기부라고 하는 최태원하고는 지금 로딩이 걸려 있죠. 다시 들어가야 될지도 모르는 연관이 되는 거지. 최태원 입장에서는 야 여기 눈치만 잘 보면 나 그 순실이 주기로 한 거 기부금 안 내고도 이거 좀 어떻게 땡기겠는데? 이거 좀 세이브 하겠는데? 요 생각도 하고 있을 수 있는 상황인 거죠. 근데 이제 기존 제도를 보면 법무부 산하에 사면심사위원회가 있고 여기서 올려서 법무부 장관에서 국무회의에 올리고 국무회의에서 대통령이 결정하는데 결국은 대통령 의지에 따라 결정되는 거 아니냐 이거죠. 그게 지금 핵심 내용인데 그러면 굳이 조금 더 우리가 해석을 해보자면 안철수 후보가 그나마 돌려서 자기 딴에는 얘기는 내가 볼 때는 이제 보수를 땡기기 위해서 한 건데 사면위원회가 있는데 이 사면위원회가 구체적으로 뭔지 이 얘기를 한번 약간의 설명을 가지고 해보도록 하죠. 용 기자가 사면위원회에 대해서 한번 좀 알려주십시오. 네, 사면위원회는 헌법 79조 1항 네, 이렇게 법률이 정하는 바 해가지고 법률로 떠넘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 여차여차하게 한다. 근데 여기서 법률은 사면법이라는 법이 있습니다. 사면법 10조의 2항 사면위원회와 관한 절차와 구성을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사면위원회를 만든 이유는 이제 대통령이 사면권을 남용하는 걸 막기 위해서인데요. 구성과 조직 때문에 대통령 사면권을 견제하지 못했습니다. 지금까지. 사면위원회는 법무부 장관 소속으로 법무부 장관이 위원장을 하고 장관이 나머지 9명의 위원을 임명하는 구조입니다. 결국은 안철수 후보가 사면 권한이 남용되지 않도록 위원회를 만들어서 하겠다는 얘기는 현재 있는 제도가 대통령의 권한을 남용되도록 막지 못하는 구조인데 그걸 뻔히 알면서도 둘러치면서 자기가 피하기 위해서 사면이라는 얘기를 던져놓고
이렇게 사면위원회를 통해서 뭐 이렇게 견제를 한다는 얘기를 한 게 오히려 웃기는 얘기다. 사실상은 사면위원회 자체가 예를 들어 여기 보면 법무부 장관이 황교안인데 황교안이 9명의 위원을 임명하는데 박근혜 뜻하고 다르겠어요 이게? 저는 이게 오히려 그 뭐 의원에 의존해서 하는 것보다 이 사면에 대해서는 나는 전향적인 태도를 갖고 있으니까 나한테 딜을 걸어라라는 일종의 홍보 CF 먼저 던진 것 같은 효과라고 생각하거든. 티저 광고를 날린 거야. 정치적 딜을 먼저 한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나를 지원을 해주고 나를 밀어주면 나 이 사면 고려해 볼 수 있는 사람이야라는 메시지를 선거 후보 중에 던진 거예요. 왜냐면 공약으로 던지면 이게 위험하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경선 과정 중에 그 지역에 해당되는데 특히 이게 뭐 영남 경선하고 연결된 그 시기에 맞춰갖고 던진 거는 말 그대로 보수층한테 지지적인 세력을 던지기도 했지만 이 보수 세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이명박근혜 정권의 오래된 라인들에게 정치 라인들에게 그나마 나를 선택하는 게 좀 나을걸? 라는 이게 아주 얄쌉한 티저 광고였다. 라는 분석이 맞지 않을까 싶은 거죠. 나는 이러저러한 법률적 장치를 이용하는 것처럼 하지만 내 뜻은 실제로 많이 안 때릴 뜻을 갖고 있다. 그렇죠. 이 얘기죠. 그죠? 그래놓고 둘러친 거죠. 자, 그러면 일주일은커녕 지금 5일 그러니까 31일이면 그날 들어간 날 아니야. 들어간 날. 그렇죠. 철컹 한 날 사면 얘기한 거야. 그렇죠. 철컹 사면? 그때 이 얘기 내 뜻에 따라 뭐 이런 두루뭉실한 얘기를 했다고도 볼 수 있는데 여기에 이 같은 날 4월 2일 날 홍준표 후보가 제대로 이 맥락에 대한 얘기를 사이다 발언을 해줍니다. 홍준표도 칭찬할 건 해야지. 칭찬 제가 해볼까요? 네. 아니 심상정은 언제 해놔야 되나 못하게 하네. 자, 유죄 확정이 돼야 사면 여부를 검토하는데 급하긴 되게 급했나 봅니다. 누가? 국민의당이. 박근혜 전 대통령을 끌어내는 데 앞장서고 구속까지 밀어붙였던 좌파와 여기 좌파는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입니다. 얼치기 좌파. 얼치기 사법부. 얼치기 좌파는 안철수 국민의당. 세력이 우파들의 동정표를 노리고 박 대통령 사면을 운운하고 있습니다. 이건 좀 잘못했죠. 자기 주장에 의하면 다 받을 땐 언제고. 그렇지. 근데 이제 자기 와서 사면한다 그러는 자기 이게 이 세력이 다 요구하고 있다. 이건 그렇죠. 말이 안 되고 자기식 표현에 의하면 얼치기 좌파가 사면을 운운하고 있습니다. 이게 맞죠? 그다음에 5구 우파 신정부가 들었어요. 5구 이 사람 진짜 민자당 그 창당 전당대회가 5월 9일인데 그걸 원하는가 봐요. 우파 신정 그때 이제 자기가 상종가 칠 때 아닙니까? 박철은 구속시킬 때, 그러니까 민자당 때 추억이 있는 날이네. 추억이 있네. 자기는 그 데자뷰가 되는 날이네. 신정부가 들었어야 박 전 대통령을 국민이 용서한 것이 되지. 좌파나 얼치기 좌파 정부가 들어서면 또 국민의 뜻을 내세워 박 대통령을 더욱더 옥죄할 것입니다. 민주당에서 가출해서 작은 집을 지은 국민당과 본당인 민주당의 호남을 향한 적통 경쟁은 때일은 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도 정정의 수단으로 삼고 있나 봅니다. 참으로 가관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게 이제 안철수 후보 입장에서 약간 찔리는 게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콕콕 좀 찝은 것 같아요. 그죠? 그렇죠. 이게 말하자면 우파에 대한 일종의 동정 내지는 그 구걸이다. 구걸. 아주 그냥 신랄한 비판을 해버린 거고 이 부분 안에서 그 안철수를 지지하던 어느 정도의 중도좌파 성향의 지지층들이 많이 빠지지 않았을까. 왜냐면 이 얘기를 문재인이 하는 거랑 홍준표가 하는 거랑 느낌이 이게 너무 다르거든 사실. 와서 닿는 느낌이. 그리고 아마 이제 이 발언을 필두로 해서 홍준표 라인과 안철수 라인 간의 어떤 뭐 연합 이거는 완전히 끝나는 날이 돼버리고 마는 이렇게 결정지을 수 있는 날이기도 한 거죠. 왜냐하면 아직까지는 후보가 결정되기 전 상황이었기 때문에. 아주 참 좋은 구도가 만들어진 안철수의 사면 발언.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안철수 후보는 마지막에 어떤 말을 했습니까? 용 기자. 저는 사면권 남용은 안 된다고 말한 것입니다. 왜 소란스러운지 모르겠습니다. 진짜 몰라서 이랬을까요? 근데 문제는요. 앞으로 뭐 대선 후보 토론을 하든 지역 강연을 가게 되면 이 얘기 꼭 나옵니다. 그렇죠. 안철수 후보 그때 얘기했던 사면 어떻게 생각하느냐라는 논지로 끊임없이 저쪽이 물고 뜯을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거기에 안철수는 진퇴양난에 빠지는 거예요. 이걸 한다고도 할 수도 없고 부정할 수도 없고 이런 상황에서 보수한테는 보수한테대로 깎이고
자기는 양쪽에서 다 얻어먹으려고 던진 발언인데 진보 측한테는 나름대로 욕을 얻어먹을 수 있는 굉장히 이번 선거에 있어서의 일종의 약점을 노출을 한 사건이다라고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이제 다 먹으려다가 다 놓치는 그 꼴이 날 수도 있는. 그러니까 집토끼 산토끼를 동시에 다 잡는다고 하는 건 있을 수 없는 거거든요. 그것도 그러다가 가랭이 찢어지죠. 지가 노력도 안 하고 토끼장만 열어놓고 네. 다 들어오너라 나에게 오너라 당근은 없다 이거거든. 이런 식의 어떤 정치 노선을 펴는 당도 못 받고 후보도 못 받고 그런 자신감도 못 받고 그런 후보가 지지율이 올라가는 나라도 못 봤어요 내가. 박근혜 대통령도 마찬가지잖아요. 기수련하고 이게 다리도 잘 찢고 물고 나무도 쓰고 하는데 결국 찢어져 버렸잖아. 그 꼴이 난 것 같은데 초기에 나왔던 원론적인 내용 4월 1일 날 오전 11시 30분 심상정 정의당 대선 후보의 페이스북에 내용이 나옵니다. 사실 이런 얘기 신나게 하는 건 정의당이긴 하죠. 그렇죠. 요거 사실 신나게 했죠. 요거는 한번 우리가 좀 전체적인 맥락과 무관하게 원론적으로 그렇죠. 가장 공평하게 짚어봐야 될 얘기입니다. 가장 정쟁 외적으로 객관적으로 주장할 수 있는 당이 정의당이니까요. 한번 보시죠. 문재인 후보 측이 비판을 했죠. 국민의당을 하자 사면권 남용 않겠다는 뜻이라면서 국민의당에서 황급히 주워 담았습니다. 기억을 더듬어 봅시다. 거물 정치인 재벌 총수들 풀어주면서 내 맘대로다 말했던 대통령이 어디 있었습니까? 국민적 요구가 있고 국민 통합과 경제 살리기를 위해 독립적인 사면위원회를 거쳐 사면했었습니다. 다들 정확히 안철수 후보가 약속한 그 방식으로 사면했습니다. 그러니까 당신 얘기는 굉장히 정확하게 지금 사면해준다는 식과 마찬가지다. 그러니까 뭐 문재인 후보나 더불어민주당이나 이런 사람들이 한 얘기보다 훨씬 아픈 얘기죠. 그렇죠. 정면 공격을 해버린 거죠. 굉장히 아픈 얘기죠. 네. 지금까지도 다 그렇게 해서 한 얘기다. 이 사람아. 뭔 소리냐. 이 얘기 아니에요. 사실은 참 사이다 발언했는데 이게 결국은 안철수 후보가 망상 속에 자기 상상 속에 있는 양자 구도에 대한 과다한 집념이 보수 끌어안기로 이어지고 그것이 결국 사면이라는 얘기를 하게 됐고 이후에 이것을 주워 담게 급급했던 것이 지난 며칠간의 상황이 아니었나. 여기서 이게 지금 데자뷰 되는 시점이 있어요. 예. 이게 2002년 DJP 연합이 이제 본격적인 선거 구도를 펼쳐나갈 때 97년이죠. 2002년. 2007년도에 아니 2007년에 MB고 97년이죠. 그러니까 얘기해서 보면요. 우리가 잠시라도 놓치면요. 객관적 팩트에 대해서 송 작가가 막 그래 한번 물었지. 우리가 다 죽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유심히 듣고 있어야 돼요. 그래 4시간 만에 하나 건졌다 그래. 꼭꼭 씹으세요. 아까 계속 건졌어요. 아까 계속 틀렸어. 하여튼 용 작가 잘 들어야 돼. 우리가 당한다니까. 같이 죽어야 한 팀이야. 이렇게 집중력이 떨어지고 있을 때 그러니까 꼭 인저리 타임에 골 들어가죠. 그러니까 한 팀이야. 우리가 같이 죽는다니까. 그걸 알아야 돼요. 이게 갑자기 사람이 눈빛이 달라지네. 저번 주에 어디 뭐 저 사람만 죽었습니까? 우리는 안 죽었어요? 다 죽었어요. 나 얼마나 욕 얻어먹은데. 이게 봐. 저번 주 죽은 거 갖고 지금 원한이 맺혀서 이번에 나만 파묻겠다는 거잖아 지금. 그게 아니고 죄를 지은 사람에게 정확하게 죄를 물어야 된다는 사법권에 남용 없는 기본적인 원칙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정치자 여러분들도 시끄러. 원론적인 내일 좀 하자고. 더하면 그러니까, 내가 지금 할래 잊어먹잖아. 잊어먹으면 안 되고 정치자 여러분들도 송 작가에 대한 무분별한 사면 해서는 안 돼요. 네, 사면에 관한 중대한 이슈가 됐던 게 97년 대선에서의 전직 대통령 사면이란 말이에요. 이 부분을 사실은 DJP 연합이 먼저 제안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걸 정식적으로 요구한 게 아니라 던졌을 때는 굉장히 자기가 뭐 어떤 좋은 메시지를 던졌을 걸로 착각을 했었는데 그 후로 이제 물밀듯이 쏟아지는 반대 여건을 보고 자기는 그런 얘기 한 적 없다. 사면의 의미로 던진 얘기가 없다고 이거 얘기 전면적으로 부정을 했던 거죠. 부정하고 있죠. 그러면 그와 관련해서 각 당 또는 대선 주자 캠프에서의 반응 한번 볼까요? 우선 제가 하나 소개를 해드리죠. 문재인 캠프의 박광원 대변인이 논평을 했습니다.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가 아직 재판도 시작하지 않은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사면 가능성을 언급해 진위가 의심스럽다. 국민 요구가 있으면이라는 전제를 달긴 했지만 사면에 방점을 둔 게 아닌지 묻고 싶다. 아직 수사도 안 끝난 상황에서 사면을 언급하는 게 적절하다고 보는지 의문스럽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박광원 대변인이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죠? 다음으로 월계수의 출신의 송 작가께서 심상정 정의당 대선 후보의 발언을 한번 얘기해 주시죠. 저는 이게 정의당 거보다 그 김경진 국민의당 수석 대변인 얘기를 듣고 하고 싶은데요. 요거는 이제 그 다음 날 나온 거예요. 비판이 문재인 후보의 그 당시 안철수 후보에 대한 발언 비판이 나오자 국민의당이 쉴드를 치기 시작한 거죠. 아니 지금
그토록 내가 요청하면서 간곡히 설명을 해가지고 이 질문했음에도 불구하고 네. 국민의당으로 바꾸겠다는 그 정의당에 대한 정의당 무시합니까? 정의당 무시로 오해할 수 있는 저의 태도에 대해서 정의당 관계자들과 지지자들에게 죄송한 사과의 말씀 드리도록 하고요. 왜냐하면 이게 같은 맥락 안에서 하는 얘기이기 때문에. 자, 사과했으니까 됐습니다. 하십시오. 네. 그 이제 뭐 똑같은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게 보는 건데 이 국민의당이 하는 일종의 이제 이때까지만 해도 문재인 대표 씹기예요. 안철수 후보의 발언을 난독증. 사면농단을 왜곡해서 국민을 속이려고 하고 있다. 법과 원칙을 기준으로 이제 국정 운영을 하겠다는 약속을 국민에게 드린 거고 박근혜가 어떤 처분을 받을지 법원이 판단할 부분이며 사법부 판단에 대해서 개입하는 사면권을 강력히 제한할 것이다라는 게 당론이고 후보의 일관된 입장이다라고 얘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이걸 부정한 게 아니라 자기는 법대로 하겠다는 얘기를 한 거지 사면을 언급한 게 아니다라는 식으로 요때까지만 이제 부정적으로 나가는 거죠. 이걸 부정한 거예요. 사면 이게 문재인 후보가 제기한 의혹에 대한 이제 부정을 한 거고 그 다음에 이어져서 2차 공세가 시작이 되는 거거든요. 김경진 수석 대변인의 말만 보면 정말 안철수 후보가 그렇게 말한 것도 아닌데 이 사람들이 난독증에 왜 그렇게 해석해서 우리한테 공세하지?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죠. 그렇죠. 그죠? 그러면 그 다음날 보면 문재인 전 대표가 또 발언을 합니다. 어떤 얘기를 했습니까, 용 기자? 그 안철수 후보의 발언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국민의 뜻에 어긋나게 행사해서는 안 된다. 사면권이. 국민의 뜻에 어긋나게 행사되어서는 안 된다. 네, 맞죠. 대통령의 사면권이 국민의 뜻에 어긋나지 않도록 제도적으로 제한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원론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근데 이재명 후보가 그런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이 박근혜를 사면하지 않겠다는 대놓고 얘기했죠. 후보들이 약속을 하면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한 것에 대해서는 특정 개인을 사면한다거나 안 한다거나 하는 이야기를 이렇게 그 공약으로서 이야기하는 건 자연스럽지 못하다라는 그렇게 이야기를 답을 하기도 했고, 했습니다. 그죠? 결론적으로 봤을 때 이 두 사람은 같은 말을 하고 있다고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원칙에 따라 국민